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날 법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이야기예요. 낡은 점퍼를 입은 노인 한 명이 병원 접수 창구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노인을 바라보던 젊은 직원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어르신, 여기는 VIP 병동 전용 창구예요. 일반 환자분은 저쪽으로 가세요. 그 순간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노인이 바로 이 병원의 최대 후원자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다음 날 그 병원에서 벌어진 일은 모든 직원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시작해 볼게요. 일부 어느 가을 아침의 노인.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마을 감나무골이라는 작은 동네에 이른 아침부터 안개가 자욱하게 깔렸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오래된 단층 한옥 한 채가 있었어요. 대문 앞에는 감나무 두 그루가 나란히 서서 가을 햇살을 받고 있었고 마당에는 오래된 장독대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한, 아니 조금은 낡아 보이기까지 한 집이었어요. 그 집에서 76살 노인 한 명이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한성묵. 동네 사람들은 그냥 성묵 영감이라고 불렀습니다. 성묵은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났어요. 50년도 더 된 습관이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마당을 한 바퀴 돌며 나무들 상태를 확인하고 직접 끓인 보리차 한 잔을 마시고 나서야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아내 정분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아내가 좋아했던 이 아침 루틴만큼은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었어요. 오늘은 뭔가 다른 날이었습니다. 성묵은 옷장을 열었어요. 안쪽에는 번듯한 정장들이 여러 벌 걸려 있었지만 그의 손은 구석에 접혀 있던 낡은 등산복 점퍼를 집어들었습니다. 10년은 됐을 법한 회색 점퍼에 색이 바랜 베이지색 등산 바지, 발에는 밑창이 달아있는 가죽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영감, 오늘 어딜 가시게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던 가정부 옥순이 물었습니다. 성묵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대성의료원에 좀 들릴까 해. 옥순은 멈칫했습니다. 대성의료원이라면 성묵이 20년 전부터 꾸준히 후원해온 대형 병원이었으니까요. 그것도 아름아름이 아니라 이름도 밝히지 않고 묵묵히 돈을 보내왔던 곳이었습니다. 거기를 왜 갑자기요? 몸이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 그냥 한번 가보고 싶어서. 한 번도 직접 가본 적이 없잖아. 성묵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사실이었어요. 그는 20년 동안 그 병원에 총 3천억 원이 넘는 돈을 기부해 왔지만 단 한 번도 직접 그곳을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병원 측도 그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단지 익명의 후원자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성묵은 마당 구석에 세워둔 낡은 소나타에 올라탔습니다. 2007년식, 벌써 18년이나 된 차였어요. 차체 곳곳에 녹이 슬었고 범퍼는 한쪽이 조금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옥수는 뒤에서 안타까운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영감님, 오늘은 좋은 차 타고 가시지요? 성묵의 차고 안에는 다른 차들도 있었습니다. 10년 전 아들이 생일 선물로 사줬다는 벤츠 S클래스, 그리고 손자가 사줬다는 외제차. 하지만 성묵은 한 번도 그 차들을 타지 않았어요. 이 차가 내 차야. 내가 직접 모은 돈으로 산 차라고. 성묵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다소 거칠었지만 잘 달렸어요. 차가 마을 어귀를 빠져나가는 동안 이른 아침의 가을 햇살이 차 유리창으로
비스듬히 쏟아졌습니다. 성묵은 라디오를 켰어요. 옛날 가요가 흘러나왔습니다. 성묵은 입가에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아내 정분이 좋아하던 노래였습니다. 잘 가고 있어, 정분아. 나 오늘 병원 구경 한번 가볼게. 혼자 중얼거리며 성묵은 운전을 계속했습니다. 2부 병원에서 벌어진 일. 대성의료원은 서울 외곽의 대형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지하 3층, 지상 15층 규모의 웅장한 건물이 도심 한가운데 우뚝 서 있었어요. 성묵은 처음 이 병원 앞에 도착했을 때 잠시 차를 세우고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이게 다 내 돈으로 지은 거구나.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감개가 무량하다는 표정이었어요. 20년 전 이 땅에 작은 동네 의원밖에 없어서 가난한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성묵은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한 번도 빠짐없이 꾸준히 후원해 왔어요. 성묵은 차를 병원 주차장에 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입구에서 경비 아저씨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잠깐만요, 어르신. 40대 후반의 경비원이었습니다. 이름표에는 주차 담당 박태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는 성묵의 낡은 소나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진료 좀 받으러요. 성묵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진료요? 어느 과요? 예약은 하셨어요? 예약은 안 했는데 그냥 한번 들러보려고요. 태진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낡은 차, 낡은 옷, 예약도 없이 무작정 찾아온 노인. 그의 눈빛에 귀찮음이 가득 찼어요. 예약 없이는 당일 진료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어르신, 여기 주차는 진료 확인서 받아야 무료예요. 그냥 들어오면 주차비가 시간당 5,000원이에요. 얼마요? 성묵은 잠시 눈썹을 올렸습니다. 시간당 5,000원이라는 건 알 수 없는 일이었어요. 20년 전 작은 의원이었을 때만 해도 주차는 무료였는데 이렇게 큰 병원이 됐으니 달라진 게 많겠지 싶었습니다. 일단 들어가도 되죠? 그야 되는데 2시간 이상 있으면 10,000원입니다. 미리 알아두세요. 태진은 귀찮다는 투로 말했어요. 성묵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차를 몰아 들어갔습니다. 병원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1층 로비는 넓고 쾌적했어요. 높은 천장에서는 따뜻한 조명이 내려오고 벽면에는 현대적인 장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묵은 로비를 천천히 둘러봤어요. 한쪽에는 대성의료원 후원자의 벽이라는 패널이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이름들이 새겨진 황동 명판들이 붙어 있었어요. 성묵은 그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은 없었어요. 익명으로 기부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곳에 새겨진 수많은 이름들, 그들이 함께 만들어낸 이 공간 안에 분명히 자신의 마음도 깃들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르신, 거기 서 계시면 안 돼요. 갑자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성묵은 고개를 돌렸어요. 26살쯤 돼 보이는 여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가슴에 붙은 명찰에는 원무과 이수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사진 찍으시려고요? 여기는 일반인 촬영 금지예요. 사진은 안 찍어요. 그냥 보는 거예요. 그래도 통로 막으시면 안 됩니다. 비켜주세요. 수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혀 미안한 기색도 불편한 기색도 없었어요. 성묵은 순순히 비켜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료 보시려면 저쪽 접수 창구로 가세요. 수진은 그렇게 말하고 다른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성묵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수진이 가는 뒷모습을 쳐다봤어요. 인사도 미소도 없었습니다. 그저 귀찮은 장애물을 치운 것처럼 행동하는 젊은 직원. 성묵은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구나.
지금 이 병원은 이런 사람들이 일하고 있구나. 성묵은 접수 창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창구는 5개였는데 그중 2개만 운영 중이었어요.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번호가 불렸어요. 성묵은 창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창구에는 30 초반으로 보이는 남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이름표에는 원무과 정민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기계적이었습니다. 고개도 제대로 들지 않고 컴퓨터 화면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건강검진을 좀 받아볼까 해서요. 예약하셨어요? 아니요. 민준이 그제야 성묵을 쳐다봤습니다. 낡은 옷차림, 주름이 가득한 얼굴, 손에는 오래된 보청기. 민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당일 건강검진은 어렵습니다. 최소 2주 이상 예약을 해야 해요. 2주요? 그럼 오늘은 어쩌죠? 그냥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일반 외래로 접수하시면 돼요. 근데 어르신, 건강보험증 있으세요? 의료급여 카드요? 성묵은 눈썹을 약간 찌푸렸습니다. 의료급여 카드를 물어보는 그 뉘앙스가 마음에 걸렸어요. 건강보험증 있어요. 그럼 어느 과로 가실 건데요? 내과? 정형외과? 일단 종합검진을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예약이 필요하다고요. 오늘은 안 돼요. 민주는 이미 다음 일을 보려는 듯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대화를 끝내겠다는 신호였어요. 저기 VIP 검진센터는 당일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성묵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오면서 병원 안내 책자를 보니 VIP 건강검진센터는 당일 예약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었거든요. 민준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성묵을 위아래로 다시 한번 훑어봤어요. VIP 센터요? 목소리에 뭔가 이상한 게 묻어났습니다. 비웃음 직전의 그 톤이었어요. 네. 당일 가능하다고 했으니까요. VIP 검진은요. 민주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어요. 1회에 500만 원이에요. 선불로 내야 하고요.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그 말을 꺼낸 방식, 그 눈빛에는 당연히 못 내겠지라는 판단이 이미 담겨 있었어요. 500만 원이요. 성묵은 담담하게 되물었습니다. 네. 카드 결제 가능하고요. 현금도 되는데 그 정도 현금을 가지고 오신 분은 별로 없으니까 카드로 하시면 돼요. 근데 어르신, 일반 검진도 좋아요. 국가건강검진은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까 VIP 검진으로 예약해 주세요. 민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네. VIP 건강검진센터 오늘 당일로 예약해 주세요. 500만 원 낼게요. 민주는 잠시 성묵을 쳐다봤어요. 그러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어르신, 농담이세요? 500만 원이요. 진짜로요? 진짜요. 빨리 예약해 주세요. 어르신, 이건 농담으로 할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돈을 내야 예약이 되거든요. 지금 바로 결제하셔야 해요. 민주는 친절하게 설명하는 척했지만 그 속에는 명백한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옆 창구에 있던 여직원 수진이 이쪽을 힐끔 봤습니다. 아까 로비에서 성묵을 쫓아낸 그 직원이었어요. 수진이 민준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아까 후원자 벽 앞에서 사진 찍으려 하던 어르신이에요. 민준이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묵에게 말했어요. 어르신, 오늘 지갑에 현금 얼마 있으세요? 솔직히 말씀해 주시면 맞는 검진 안내해 드릴게요. 국가 검진이 제일 좋아요. 무료거든요. 성묵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하지만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이 필요 없고요.
VIP 검진 예약해주세요. 지금 바로 카드 결제할게요. 성묵은 안주머니에서 카드 지갑을 꺼냈습니다. 거기서 검은색 카드 한 장을 꺼냈어요. 민준이 카드를 받아들고 순간 멈췄습니다. 그것은 일반 신용카드가 아니었어요. 국내에서 발급되는 가장 높은 등급의 프라이빗 뱅킹 카드였습니다. 연회비만 수십만 원이 넘는 카드예요. 발급 기준도 아무나 받을 수 없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살짝 굳었어요. 이거 결제해 드릴까요? 그렇게 하세요. 민준은 카드 단말기에 카드를 꽂았습니다. 결제가 승인되었습니다. 500만 원. 민준의 손이 멈췄어요. 창구 안쪽에서 다른 직원이 물었습니다. 뭐예요? 결제됐어요? 민준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영수증이 나왔어요.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영수증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VIP 검진센터는 4층입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알아서 갈게요. 성묵은 짧게 말하고 카드를 받아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어요. 3부 VIP 병동에서 생긴 일. 4층 VIP 검진센터는 1층 로비와는 완전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고급 호텔 로비처럼 꾸며진 공간에 편안한 소파와 향기로운 꽃꽂이가 놓여 있었어요. 전담 코디네이터가 문 앞에서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예약하신 분 맞으신가요? 이름이 장하나라고 적힌 코디네이터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성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방금 아래서 예약했어요. 아,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한성묵. 한성묵 선생님, 안내해 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시죠. 하나는 성묵을 정중하게 안내했습니다. 성묵의 옷차림이 어떻든 하나의 태도는 한결같이 친절했어요. 이건 VIP 센터의 오랜 교육 덕분이기도 했지만 하나 개인의 성품이기도 했습니다. 검진이 시작됐습니다. 혈액 검사, 심전도, 초음파, CT 촬영, 여러 가지 검사들이 진행됐어요. 성묵은 조용히 모든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진이 한참 진행되던 중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혈압을 재던 간호사가 표정을 굳혔어요. 어르신, 혈압이 조금 높게 나왔는데요. 16만 100이에요. 요즘 혈압약 드시고 계세요? 아니요. 그럼 오늘 검진 결과 나오면 순환기내과 진료를 꼭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성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복도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성묵이 검진을 받고 있는 방 앞 복도였습니다. 목소리는 두 사람이었어요. 야, 민준아. 아까 그 할아버지 진짜 결제했어? 블랙카드 꺼내더라고. 깜짝 놀랐잖아. 에이, 그게 뭐가 있겠어. 자식들이 드린 카드 아니겠어? 아니면 한도도 없는 카드일 수도 있잖아. 그래도 어차피 VIP 센터에서 받는 거잖아. 뭐 어때? 근데 저 차림에 VIP라니. 아까 수진이 봤대. 로비에서 어리버리 돌아다니던 어르신이라고. 두 남자 직원이 낮은 목소리로 주고받는 대화였지만 문 가까이에 앉아있던 성묵에게는 다 들렸습니다. 성묵은 눈을 감았어요. 가슴 한켠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병원이 이렇게 됐구나. 내가 20년 동안 돈을 보내면서 무엇을 키운 건가. 성묵은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검진이 끝나고 상담실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코디네이터 하나가 따뜻한 차를 가져다 줬습니다. 어르신, 대기 시간이 조금 있어요. 편하게 기다리세요. 뭔가 필요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감사해요. 성묵은 차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일한 지 오래됐어요? 네, 3년 됐어요. 이 병원 어때요? 일하기 좋아요?
하나는 잠깐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 듯 했지만 망설였어요. 뭔가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편하게 해도 돼요. 성묵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나는 잠시 성묵을 쳐다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가끔은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여기 병원이 처음에는 정말 가난한 분들도 잘 봐주던 따뜻한 곳이었는데 점점 커지면서 이제는 돈 있는 분들 위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요. 아래층 응급실 보면 급하게 오신 어르신들이 의료보험 처리 서류 때문에 기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VIP층은 일시간 안에 다 해결이 되고 성묵은 하나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쉬워서요. 용기 있는 말이네요. 죄송해요. 이런 말씀 드릴 게 아닌데. 아니에요. 좋은 이야기예요. 성묵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맛이 좋았어요. 어딘지 따뜻한 맛이었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들어왔어요. 50 초반의 중년 의사였습니다. 이름표에는 원장 박동영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한성묵 선생님이세요? 네. 박 원장은 자료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성묵의 이름을 보는 순간 뭔가 표정이 바뀌었어요. 뭔가를 떠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성묵. 혹시 성함이 한성묵 회장님이신가요? 성묵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회장은 뭐, 그냥 할아버지예요. 박 원장은 자리에 앉으며 잠시 생각하는 듯 했어요. 그리고 검진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나쁘지 않으세요. 다만 혈압이 좀 높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보다 조금 높아요. 약을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 몇 가지를 바꾸시면 검진 결과 이야기가 끝나고 박 원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물었습니다. 선생님, 실례가 될 수 있는데 여쭤봐도 될까요? 물어보세요. 혹시 오래전부터 이 병원에 기부를 해오신 분 맞으신가요? 로비에 후원자 이름이 없는 분 중에 가장 큰 규모였던 그 익명의 후원자. 박 원장은 원장이 된 후 오랫동안 그 익명의 후원자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성묵의 이름, 나이, 출신 지역을 보면서 재단 쪽에서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감나무골 할아버지라는 별명이 떠올랐던 것이에요. 성묵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건 왜요? 아니, 그냥 만약 그분이라면 정말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이 병원이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건 그분 덕분이거든요. 어려운 환자들 수술비를 못 내서 망설일 때마다 후원금이 들어왔어요. 이름도 없이요. 박 원장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성묵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냥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고마워할 것 없어요. 박 원장의 눈이 빨개졌습니다. 사부, 충격의 다음 날. 그날 오후 성묵은 조용히 병원을 나왔습니다. 주차장에서 차를 빼면서 한 가지를 결심했어요. 다음 날 아침 박 원장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원장님, 외부에서 전화 왔어요. 한성묵 회장님 비서실이라고 하는데요. 박 원장은 잠시 멈췄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한성묵 회장님 비서 김태양입니다. 오늘 오전 중으로 원장님을 잠깐 뵙고 싶으시다고 하십니다. 물론이죠. 언제든지 오십시오. 성묵이 병원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였습니다. 이번에는 예전 낡은 소나타가 아니었어요. 검은색 리무진이 병원 정문 앞에 멈췄습니다. 양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내려서 뒷문을 열었어요. 성묵이 내렸습니다. 어제와 같은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뒤따라 나온 비서 2명과 함께 걸어오는 모습은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그 광경을 1층 로비에서 목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원묵과 직원 수진이었어요. 수진은 눈이 커졌습니다. 저 어르신이, 어제 그 어르신이잖아.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성묵은 로비를 지나쳐 원장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지나치는 모든 직원들이 멈춰서 쳐다봤어요. 누군지는 몰라도 아무도 저렇게 비서를 달고 오지는 않으니까요. 원묵과 민준도 창구 너머로 그 광경을 봤습니다. 어제 성묵에게 정말 500만 원 있으세요? 라고 물었던 그 직원이었어요.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분이 어제 설마. 원장실에서 박 원장이 성묵을 맞이했습니다. 원장 외에도 행정실장, 이사회 임원 한 명이 함께 있었어요. 세 사람 모두 일어나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직접 방문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성묵은 소파에 앉았어요.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제 여기서 진료를 받으면서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20년 동안 이 병원에 후원을 해왔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건 처음 이 병원이 생길 때의 취지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치료비가 없어서 병을 키우는 사람들을 위한 병원. 그게 이 병원의 시작이었잖아요. 박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이 있나요? 짧지만 묵직한 질문이었습니다. 원장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병원이 커지면서 처음의 마음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희가 그걸 잊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박 원장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어제 이 병원 직원들에게 아주 평범한 노인으로 대접을 받았어요. 아니, 평범한 대접도 아니었습니다. 귀찮은 존재처럼 대우받았어요. 아무도 말을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3천억이 넘는 돈을 낸 사람이 낡은 점퍼 입고 오니까 주차장에서부터 접수 창구까지 누구 하나 제대로 대접을 안 했어요. 그게 제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앞으로도 이 점퍼를 입고 다닐 테니까. 문제는 저를 대접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그 직원들이 누구에게나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박 원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직원 교육을 소홀히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정을 하나 알려드리러 왔어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번 달까지로 후원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박 원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행정실장도 임원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 역력했어요. 회장님,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오부, 성묵의 조건. 성묵은 비서에게서 서류 봉투를 받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저는 후원을 중단하는 대신 다른 방식으로 이 병원에 기여하고 싶어요. 봉투 안에는 2가지 서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대성의료원 무료진료기금 설립 제안서였고 다른 하나는 병원 직원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 도입 제안서였어요. 저는 이 병원이 처음의 정신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돈이 없어도 치료받을 수 있는 곳, 낡은 옷을 입은 노인도 존중받는 곳, 그 2가지를 지킬 수 있다면 저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큰 금액을 기부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박 원장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무료진료 기금에 매년 100억을 내겠습니다. 단 그 돈은 반드시 저소득층과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환자들에게만 써야 해요. 그리고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 이건 단순한 친절 교육이 아니에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 교육이에요. 그게 진짜 의료 서비스의 기본이니까요. 박 원장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받아들이겠습니다.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요. 말씀하세요. 어제 저를 응대했던 직원들 처벌하지 마세요.
박 원장이 눈을 들었습니다. 의외라는 표정이었어요. 그 직원들은 본인들이 배운 대로 행동한 거예요. 문제는 그 직원들이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입니다. 그 문화를 바꾸는 게 먼저예요. 직원들을 해고하거나 징계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어요. 원장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대신 그 직원들에게 직접 이 기금 운영에 참여시켜주세요. 저소득층 환자들을 직접 도우면서 무언가를 느끼게 해주세요. 그게 진짜 교육이에요. 성묵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은 병원이 되길 바랍니다. 처음처럼요. 박 원장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6부 직원들의 변화. 원장실에서 나온 성묵이 로비를 지나가는 동안 원묵과 수진이 성묵에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져 있었어요. 회장님, 어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성묵은 멈췄습니다. 어제 제가 후원자의 벽 앞에서 말씀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그냥 비키라고 했는데 그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병원에 마음을 써오셨는지 생각하니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성묵은 잠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은 내가 누군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물어볼게요.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다르게 대했을 것 같아요?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누군지 알아서 친절한 게 아니라 누구든 친절해야 해요. 그게 이 일의 시작이에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더 많이 흘렀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성묵은 그 말을 남기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한편 원묵과 민주는 그날 오후 박 원장에게 불려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잘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러나 박 원장은 다른 말을 했습니다. 민준 씨, 이번 달부터 무료 진료 기금 창구 담당을 해줄 수 있겠어요? 네. 어려운 환자들이 치료비 때문에 못 받는 경우 그분들 신청을 받아서 기금을 연결해주는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병원이 왜 존재하는지를 느낄 수 있는 자리예요. 민주는 한참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물었어요. 회장님이 절 해고하지 말라고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민준의 눈이 빨개졌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민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료 진료 기금 창구에 앉아 어려운 환자들을 만날 때마다 그는 어제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치료비가 없어서 눈치를 보며 들어오는 노인들, 형편이 어려워 진료를 미루다 늦게 찾아온 환자들. 그들이 이전에 그에게 어떤 대우를 받았을지 생각하면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괜찮아요. 여기서 도와드릴 수 있어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민주는 모든 환자에게 정중하게 대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7부 1년 후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오고 다시 봄이 왔어요. 그리고 다시 가을이 왔습니다. 대성의료원은 달라졌습니다. 무료 진료 기금 창구가 생긴 이후 병원을 찾는 저소득층 환자의 수가 눈에 띄게 늘었어요. 처음에는 알리기가 힘들었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거기 가면 사람 대우를 해준다는 말이 퍼졌습니다. 주차장도 바뀌었어요. 태진은 여전히 주차 담당이었지만 이제는 어떤 차든 똑같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낡은 경차가 들어와도 고급 외제차가 들어와도 차별 없이요. 태진이 바뀐 건 성묵의 사건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직후 병원에서 진행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태진은 처음으로 오래된 노인 환자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80대 할머니가 낡은 가방을 들고 혼자 왔는데 주차장에서 차를 안내해 주면서 잠깐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아들이 없어서 혼자 왔어요. 무릎이 너무 아파서. 그 할머니의 말 한마디에 태진은 뭔가가 찔렸습니다. 그 이후 태진은 혼자 온 어르신들에게 유독 더 신경을 썼어요. 입구에서 길을 잃은 노인 환자에게 직접 안내해드리는 일도 생겼습니다. 그게 그의 일이 아니었지만 그냥 그렇게 됐어요. 가을 어느 날 성묵이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도 낡은 소나타를 타고 왔어요. 주차장 입구에서 태진이 반겼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태진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그리고 성묵을 알아봤습니다. 얼굴이 살짝 굳었지만 이내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회장님, 건강검진 오셨나요? 안내해 드릴까요? 아니에요. 그냥 구경하러 왔어요. 네. 편하게 둘러보세요. 1년 동안 많이 바뀌었어요. 태진의 목소리에는 조용한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묵은 차에서 내려 병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로비에서 수진이 어르신 환자 한 분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차분하고 친절했어요. 성묵을 보더니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무료진료기금 창구에는 민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80대쯤 돼 보이는 할아버지 환자가 창구 앞에 서서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말이 느리고 목소리도 잘 안 들렸지만 민주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성묵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입가에 조용한 미소가 번졌어요. 4층 VIP 센터에서 코디네이터 하나가 내려오고 있었어요. 하나는 성묵을 보더니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오셨어요? 잘 지냈어요? 네. 요즘은 아래층 무료기금 창구에서도 가끔 도와드리고 있어요. VIP층이라고 여기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성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나는 원래부터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마음이 이제 더 넓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8부 병원의 새로운 이름. 성묵이 박 원장의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박 원장은 일어서서 반겼어요. 회장님, 건강은 어떠세요? 혈압약 먹기 시작했어요. 잘 조절되고 있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1년 됐네요. 그렇군요. 어때요? 병원이 달라졌어요? 성묵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박 원장은 잠시 생각했어요. 많이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이 달라졌어요. 무료진료 기금을 통해 올해만 이미 2,300명이 넘는 분들이 지원을 받으셨어요. 그분들 중 상당수가 혼자 오시는 노인 환자분들이에요. 그렇군요. 그리고 지난 6개월 동안 환자 만족도 조사에서 처음으로 1등이 됐어요. 비싼 장비나 유명 의사 때문이 아니에요. 직원들이 친절해졌다는 이야기가 제일 많았어요. 처음엔 낯설어서 어색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성묵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회장님께 드릴 것이 있어요. 박 원장은 서랍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성묵에게 내밀었어요. 이게 뭐예요? 열어보세요. 봉투 안에는 작은 황동 명판이 있었습니다. 대성의료원의 처음을 기억해준 사람, 한성묵이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로비의 후원자 벽에 붙이기 위한 명판이었습니다. 성묵은 명판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으로 글씨를 천천히 더듬었어요. 여기 이름이 있으면 좀 쑥스럽지 않겠어요? 이번에는 꼭 붙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성묵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병원 마당의 나무들이 가을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붙여요. 성묵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함께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후원자 벽 앞에 섰어요. 수진이 조용히 다가와서 명판을 받아들고 빈자리에 나사를 조여붙였습니다. 딸깍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명판이 벽에 붙었어요. 성묵은 그 앞에 서서 명판을 바라봤습니다. 로비를 오가던 직원들, 환자들이 멈춰서 쳐다봤어요. 그 중에 민준이 있었습니다. 무료기금 창구에서 점심을 먹으러 나온 참이었어요. 명판을 보더니 멈춰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어요. 태진도 교대 시간에 로비를 지나가다 명판을 봤습니다. 그는 명판 앞에 잠시 서서 고개를 숙이고는 말없이 다시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하나는 4층에서 내려오다가 명판 앞에 선 성묵을 봤어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성묵은 명판 앞에서 천천히 고개를 돌려 로비를 둘러봤어요. 바쁘게 움직이는 직원들, 진료를 기다리는 환자들, 할머니 환자 한 분의 손을 잡아주는 간호사. 이 공간 안에 20년 전 그가 처음 결심했던 그 마음이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살아 있었어요. 성묵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정분아, 잘 됐어. 구부. 성묵의 이야기, 그 시작. 성묵이 돈을 모은 건 하루아침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볼까요? 한성묵은 1949년 경기도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7남매 중 넷째였어요. 아버지는 소장농이었고 어머니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남의 집 빨래를 해주며 생계를 이었습니다. 형제들이 많아서 항상 배가 고팠고 겨울에는 두꺼운 솜니불 하나를 세 형제가 나눠 덮었습니다. 그래도 성묵은 학교를 다녔어요. 밥을 굶어도 학교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되고 싶었거든요. 공부를 잘 가르쳐서 가난한 아이들이 나중에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를 마치고 나서 대학은 갈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쓰러지셨거든요. 성묵은 서울로 올라와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19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섬유 공장이었어요. 새벽 6시에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한 달 월급으로는 방 하나 겨우 빌릴 수 있었어요. 그래도 성묵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매달 월급에서 조금씩 떼어 고향에 보냈어요. 그리고 나머지에서 또 조금씩 떼어 적금을 들었습니다. 10년이 지나자 성묵은 조그만 가게를 낼 수 있게 됐어요. 섬유 도매상이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신뢰를 쌓아갔어요. 거래처들 사이에서 한시 사람은 믿을만하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성묵의 사업은 조금씩 커졌어요. 도매상에서 작은 공장으로, 공장에서 다시 중견기업으로. 하지만 성묵은 돈이 생긴다고 해서 씀씀이를 크게 늘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어요. 낡은 차를 타고 낡은 옷을 입고 동네 국밥집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한 번은 거래처 사장이 물었습니다. 한 회장, 도대체 돈을 어디다 쓰는 거야? 이렇게 잘 되는데 명품도 안 사고 좋은 차도 안 타고. 성묵은 웃으며 말했어요. 내가 어릴 때 가난했어요. 그때 어머니가 밥 한 끼를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돈을 물 쓰듯 쓰면 그 기억이 흐릿해질 것 같아서요. 그 대신 성묵은 돈을 다른 곳에 썼습니다. 장학재단에, 고향 마을 도서관 건립에, 그리고 대성의료원 후원에. 단 한 번도 이름을 밝히지 않고요. 아내 정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름을 안 밝혀요? 이름 밝히면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 그게 좋아서 하는 건데 남이 알아주길 바라면 순수하지 못한 거잖아. 정부는 그 말에 웃으면서도 눈물을 글썽였어요.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뭐가? 그냥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정분이 세상을 떠나던 날 성묵은 침대 곁에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가는 숨으로 말했어요. 여보,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요. 마음 시키는 대로. 성묵은 그 말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10부 세 사람의 이야기. 수진은 1년이 지난 후 스스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사실 수진도 넉넉하지 않은 집안 출신이었어요. 대학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3개나 했고 취업 준비를 오래 하다 겨우 이 병원에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수진은 왜 낡은 차를 타고 온 어르신을 차갑게 대했을까요? 자신도 가난했기에 오히려 나는 이제 이 사람들과 다르다고 증명하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그건 수진이 스스로 깨닫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무료진료 기금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수진은 치료비가 없어 1달 넘게 진료를 미뤘다는 60대 환자를 만났어요. 그분이 말했습니다. 여기 오기가 부끄러웠어요. 돈 없어서 지원받는 것 같으니까요. 수진은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 환자가 느꼈을 감정이 자신이 어릴 때 느꼈던 감정과 똑같았거든요. 그 감정을 알면서도 왜 자신은 다른 사람에게 그 감정을 주고 있었을까요? 수지는 그날 집에 돌아와 오래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달라졌어요. 어떤 환자가 와도 어떤 차를 타고 와도 가장 먼저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민주는 무료진료 기금 창구에서 일한 지 6개월이 됐을 때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70대 할머니 환자에게서 온 편지였어요. 민준 씨에게 지난 봄에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세요? 병원 창구에 앉아서 치료비 지원 신청서를 내밀기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근데 민준 씨가 아무것도 이상하게 보지 않고 따뜻하게 받아줬어요. 덕분에 수술 잘 받았어요. 살아있어서 다행이에요. 고마워요. 민주는 편지를 읽고 한참 동안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서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그날 퇴근길에 민주는 오래된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내가 가장 잘하고 싶은 일이 뭐였더라. 처음에 원무과에 취직했을 때 나는 무엇을 꿈꿨었지. 돈을 잘 벌고 싶었나? 아니면 좋은 일을 하고 싶었나? 민주는 한참 만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 싶었어. 그 깨달음 하나가 민준의 삶을 바꿨습니다. 태진은 어느 날 출근길에 신문 가판대 앞에 서 있는 노인을 봤어요. 신문을 사고 싶은데 동전이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태진은 지갑에서 동전을 꺼내 노인에게 건넸어요. 아무 말 없이요. 노인이 고마워하며 신문을 샀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다가 태진에게 말했어요. 자네 참 좋은 사람이야. 별것 아닌 말이었지만 태진은 그 말이 하루 종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좋은 사람. 그게 태진이 오래전부터 되고 싶었던 것인데 언제부터인가 잊고 있었어요. 태진은 그날 퇴근하면서 주차장 CCTV에 찍혀 있는 낡은 소나타 한 대를 봤습니다. 그게 성묵의 차였어요. 태진은 그 차 앞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고마워요, 회장님. 11부 마지막 가을 2년이 지났습니다. 대성의료원은 명실상부 지역에서 가장 신뢰받는 병원이 됐어요. 장비가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의사가 유명해서도 아니었어요. 거기 가면 사람 대접 받는다는 입소문이 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전 성묵이 병원에 들렀습니다. 이번에는 진료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냥 들르고 싶었습니다. 병원 1층 로비를 천천히 걸었어요. 직원들이 반겼습니다. 예전과 달리 그 반가움이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왔어요.
수진이 빙긋 웃었어요. 저도 그냥 인사하러 왔어요. 오늘 회장님 생신이라고 들었는데. 성묵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원장님한테 들었어요. 생신 축하드려요. 수지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카드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병원 직원들이 모두 서명한 카드였습니다. 성묵은 카드를 열어봤습니다. 직원들 하나하나의 짧은 메모가 가득했어요. 회장님 덕분에 제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마이너스 이수진. 처음에는 몰랐는데 지금은 알아요. 사람이 먼저라는 것. 마이너스 정민준. 어떤 차든 똑같이 인사합니다. 마이너스 박태진. 이 병원이 처음 시작됐을 때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마이너스 장하나. 성묵은 카드를 한 장 한 장 천천히 읽었습니다. 눈이 촉촉해졌어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고마워요. 성묵이 작게 말했습니다. 박 원장이 뒤에서 다가왔어요. 회장님, 올해 무료 진료 기금을 통해 4,700명이 치료를 받으셨어요. 그중 200명은 수술이 필요한 분들이었고요. 성묵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잘 됐네요. 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다 여기 있는 사람들 덕분이에요. 저는 돈만 냈을 뿐이에요. 사람을 치료하고, 사람을 대우하고, 사람을 살린 건 여기 직원들이에요.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성묵의 말이 울려 퍼졌어요. 성묵은 후원자 벽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자신의 명판 앞에 섰어요. 대성의료원의 처음을 기억해 준 사람, 한성묵. 성묵은 그 글씨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봤어요. 정분아, 잘하고 있지? 로비 구석에서 그 모습을 보던 하나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에필로그. 성묵은 그날 오후 감나무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낡은 소나타가 마을 어귀를 지나 마당으로 들어섰어요. 가정부 옥순이 마당에서 감을 따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영감님.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병원에. 몸이 안 좋으세요? 아니, 그냥 사람 보러 갔다 왔어요. 옥수는 성묵의 표정을 봤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밝았어요. 감 드세요. 올해 감이 특히 달아요. 옥순이 감을 하나 건넸습니다. 성묵은 감을 받아들었어요. 둥글고 주황빛이 돌았습니다. 성묵은 마당 가운데 오래된 나무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내 정분이 늘 앉던 자리였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높고 맑은 가을 하늘이었어요. 감을 한 입 베어 먹었습니다. 달고 시원했어요. 성묵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잘 살았어. 오늘도. 바람이 감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감 몇 개가 떨어졌어요. 성묵은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어요.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 것. 이건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잊기 쉬운 이야기이기도 해요. 성묵처럼 큰 돈이 없어도 됩니다.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인사 한 번 더 하는 것, 바쁘더라도 어르신의 말을 조금 더 귀 기울여 듣는 것, 낡은 옷을 입은 사람에게도 환하게 웃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 삶 곳곳에 성묵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묵묵히 우리의 세상을 지탱해 왔는지를 오늘만큼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 매일매일 건강하시고 행복하신 날들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가족들과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 이야기 마음에 드셨나요? 살면서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주변에 성묵 같은 분이 계셨다면 댓글로 편하게 이야기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